예, 3.1혁명 100일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예, 의술은 인술. 예, 결국 지금 의사파업은 이제 지나보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예? 안 들려요. 뭐라고요? 강력해. 왜 어쨌든 의사들은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 흩어지고 시험 못 보게 생겼고,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또 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망국의 병 비토크라시라는 제목입니다. 비토크라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예. 이 비토크라시는요, 먼저 이거 지난주 했던 거죠. 예. 똑같은 남북 의료 증진법을 19대, 20대에서는요, 현재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들이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국회가 거의 식물국회로 통과가 안 됐고, 근데 21대에 또 똑같이 남북 의료 증진법을 발의했으나 그 반응은 이렇습니다. 유사시 발칵 뒤집혔다, 뭐 난리가 났다, 어떻게 북한에 보내냐 이러고 있어요. 옛날엔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015년부터 똑같이 이때는 오히려 의사정원을 700문 늘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찬성해요. 이때는. 오히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들, 교수들이. 지금은 안 돼요. 왜 이럴까요? 똑같은 사안인데 그땐 되고 지금은 안 돼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럴까요? 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비토크라시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비토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거부권과 민주주의가 합한 거예요. 자, 우린 다 민주주의잖아요, 지금요. 우리 만약에 5명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5명 중에서 3명이 뭉치면 다 할 수 있죠. 근데 보통 국회는 다수결을 정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수결을 피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많은 장치들.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친해요. 뭐든지 다 반대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다수결은요, 마지막 본회의의 표결에서 정하거든요. 근데 본회의까지 안 올리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무조건 반대하는 걸 비토크라시라 그래요. 무조건 반대.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정치 세력이나 특정 이익 집단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 그로 인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부 여당의 입법과 정책이 좌절되는 현상이라고 2013년도에 그 프랜시스 후쿠마야라는 그 스탠퍼드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를 한 겁니다. 얼마 안 된 이론이에요. 무조건 반대,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요즘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뭐 어그로라고도 하고 발목 잡기라고도 합니다. 딴지 걸기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이제 학술 용어로 비토크라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토크라시는요, 정책보다는 정치 논리예요. 여러분, 의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지금 보니까 필요한 것 같죠? 필요하면 더 늘리는 게 정책이에요. 근데 정치 논리로 이걸 접근하는 거예요. 안 돼. 현재 정부가 하는 건 다 안 돼. 즉, 현재 의협이 반대했던 거 있죠. 그게 대표적인 비토크라시예요. 의협이 했던 게. 그리고 또요, 국익보다는 단체의 이득. 여러분, 의사가 늘어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서울과 비슷하게 받는 것,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소외된 과들에 많이 충원이 돼서 비인기 학과 그 의대들이 많이 늘어나서 골고루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국익이에요. 근데 국익보다는 단체, 우리 의사의 이득이에요. 여러분, 지방 의사가 확충되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의사 입장에서 의사들의 최후의 보루가 지방 의사예요. 좌천이 아니라 지방이 꿀 빠는 곳이야. 여러분, 지방에 좀 중소규모 이상 병원 있잖아요. 거기서 의사 한 명을 고용하려면요, 연봉이 5억에서 6억이에요. 제가 페이닥터라 그러잖아요. 월급 받는 의사. 그런데 지방으로 가려면 5억에서 6억 정도 월급을 받고요. 그리고 관사, 차는 기본이래요. 즉, 다른 말로 할게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의사 병원 개업해서 망했어요. 지방 가서 3년만 돌고 오면 빌딩도 사겠다, 그렇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물론 병원 창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기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방 가서 3년만 돌고 오면 난 꿀 빠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내가 애들 교육도 있고 하니까 의사인데 한 50살까지 우리 애들 대학생까지 여기서 서울에 살았어요. 그러면 은퇴해서 어디 가면 되겠어요? 지방 전원주택 짓고 그리고 그냥 출근해서 도장만 찍고 의사 조금 처방해주고 그러고 돌아오면 연봉 얼마라고요? 5, 6억. 그게 의사들의 로망이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방의사 확충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 자기들의 이득만 보는 겁니다. 국민의 이득 따위 보지 않아요. 또요. 결국 이렇게 되면 국가적 손해를 끼칩니다. 이게 비토크라시예요. 이해되시죠? 이 비토크라시는 그래서 굉장히 나쁜 겁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제목을 뭐라고 불렀죠? 비토크라시를? 망국의 병이에요. 나라 망하는 병이 바로 비토크라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토크라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노골적인 비토.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국회에서 장애 투쟁하고 보이콧, 파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강경하게. 예를 들면요, 의대 정원 확대 안 돼, 공공의대 확대 안 돼, 공수처법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국회의원들도 공수처법 안 된다고 나가버렸죠. 예, 이게 바로 노골적 비토입니다. 이 노골적 비토는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비호감 역풍을 받습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혹시 어느 단체나 어느 정당이 이 비토크라시를 강하게 했어요, 노골적으로. 근데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간단하게요. 혹시 2016년도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고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그게 뭐냐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요. 간단하게 국정원에서 우리 핸드폰과 우리 이메일과 우리 전화를 다 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민주당에서 당시에 우리나라 국회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생중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민주당이 국민에게 큰 지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간단하게 우리를 다 감시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상한 댓글 하나 달면 바로 잡혀가는 그런 걸 또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겁니다. 이 노골적 비토는요, 여론의 호감을 얻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면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비호감의 역풍을 받습니다. 즉, 공수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지금 검사들 국회의원도 조사 못 하잖아요. 수사도 안 하고 다 그냥 집행유예나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조사하자는 하는데 노골적으로 배토했었어요. 어느 당에서. 그랬더니 그 당이 폭망했죠. 이겁니다. 노골적 비토는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간단해요. 되게 알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도 노골적 비토는 잘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의사들이 바보였던 거예요. 의사들이 자기네들끼리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의 감성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큰 의사들이 비호감 역풍을 받고 있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알기 쉬워요. 알기 어려운 게 내용적 비토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요, 정책이나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방법으로 참여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특별관찰위원회 그 대표입니다. 자, 5.18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재작년에 법안이 통과되고 작년에 각 정당이나 단체에서 조사위원들을 추천해서 그들로 하여금 5.18의 진상과 피해자를 더 조사하게 한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3차인가 그래요.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조사를. 근데 이거는 내용적 비토는요, 여론을 호도하는 사악한 전략입니다. 왜냐? 겉으로 보기엔 비토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내용적 비토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작년 1월에 당시 나경원 현재 국민의힘 그 당시 그 당 원내대표가 지만 원까지 이야기합니다. 지만 원씩. 5.18 진상조사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잘? 지만 원씨가 누구냐면요. 이거 보십시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폭동이다. 김대중 조용히 하고 북한 간첩이 함께 일으켰대. 라고 주장합니다. 지만원 씨의 특징이 광수놀이에요. 광수놀이. 5.18 당시 사진들 있죠. 거기 보면 시민들 있잖아요. 그 시민들을 지목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광주에 내려온 북한군 특수부대라고 막 주장해요. 그래서 그 시민 중 몇 명이 그 사람 나다. 당신 나를 모욕했다. 고소고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벌금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람 어떻게 됐냐? 5.18 관련 허위 주장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1인 한 명당 200만 원씩 배상하게 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벌써 우리나라의 결론이 났고, 그리고 벌써 한 번, 두 번 정도 진상조사 해가지고 5.18은 맞아. 쿠데타 세력이 한 거야라고 결론이 났어요. 근데 지만원 씨는 아직도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일으킨 반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넣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내용적 비토예요, 이게. 진상조사위원회 하자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긴 했어요. 내용적으로는요.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 사람 알 필요 없어요. 내 이름 알 필요 없어요. 그 지만원 씨 말고 이 두 사람을 했어요. 근데 둘 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해버렸어요. 왜? 이 사람은요, 군 출신이고 북한 관계자예요. 군에서 북한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조선일보 전 기자로 5.18 광주를 폄하하는 신문을 기사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못해요. 5.18 진상조사법위원회 추천 자격을 보면요, 법조인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인권운동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즉 상대방이 내용적 비토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 돼 할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이 두 사람 잘린 거 잘 모르시죠? 왜냐, 이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래요. 이 내용적 비토는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즉 언론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비토크라시에서 노골적 비토는 우리 다 알죠. 딱 봐도 알잖아요. 의사를 잘못한 거. 내용적 비토가 이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요, 언론의 협조 없이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계속할게요. 이거 보세요.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당 이 두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라버렸거든요.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정면 도전한다. 의협이 훼손이다. 이런 걸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진짜 언론이라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이런데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보도하지 않아요. 싸움을 붙여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제? 자, 이 그림을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사회의 기둥이라는 그림이고요. 1926년 조지 그로스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거 보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피폐하다. 그렇죠? 이런 그림, 풍자하는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 사람의 디테일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머리에 말탄 기사가 있어요. 여기 사람 보이는데 말탄 기사. 뇌가 없고, 그리고 자, 보셔요. 맥주에 취해서 칼에 피 묻었죠, 지금. 칼이에요, 이거 칼, 샤브레.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으면서도 또 전쟁학만 하는 나치예요. 넥타이 보이시죠? 나치 문양? 넥타이에 나치 있잖아. 머리에 전쟁만 들어있어요. 맥주에 취해가지고. 독일 나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얼굴 썩었죠? 똥이요. 머리에 똥 드는 거예요. 손에는 국기 독일 국기예요. 국기, 법전을 들고 애국자인 척하는 머리에 똥만 차 있는 고위층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손에 펜 들고 있어요. 펜. 이건 커피컵처럼 생겼죠. 커피잔 아니에요. 잘 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요강이에요. 서양식 요강. 요강 알아? 머리엔 요강, 손에는 종려나무. 종려나무가 예수님 들어올 때 막 흔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치가 들어오는 걸, 나치 잘했어요 라고 선동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뭐 들고 있다고요? 머리에 쓰고 있는 게 뭐죠? 요강. 요강에다 못 싸요? 똥오줌 싸잖아요. 얘네들이 싼 똥을 받아내 주는 거예요. 똥을 똥이라고 얘기 안 하고 똥을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조지 그로스가 보았던 1920년대 독일의 언론이었어요. 자, 누구처럼 생겼어요? 예, 독일 신부, 독일 목사예요. 예, 보셔요. 썩어 빠진, 여기 썩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모른 채예요. 모른 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세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모른 채 하고. 그리고 뒤에 누구 있습니까? 제일 뒤에? 예. 모든 적폐의 근본이에요. 무력 군대, 협박의 수단 내는 거예요. 이거 되시죠, 이거? 1926년에 독일이에요. 1926년에.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아주 잘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군사 쿠데타가 많이 있었잖아요. 없죠. 그러면 여기 모든 적폐의 근본을 지금 뭐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재벌이에요. 돈. 다 돈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8.15 때 뭐였다 그랬죠? 현재 확인된 게 한 4, 5만 정도. 그 중에 한 2만 정도가 버스 타고 올라왔대요. 그 돈 누가 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촛불 집회 옛날에 했었잖아요. 무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무대가 많이 있었는데 무대 하나당 1억이에요. 대여하는데. 이번에 그럼 그 돈 누가 냈을까요? 그런 걸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사해 봐야 된다고. 그게 배우예요 진짜. 자, 여기 보시면요. 기자하고 성직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빙고 100점이에요. 바로 일반 시민들을 선동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나라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정광훈 씨, 여기 기레기들 똑같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여기 뭐 고위층에는 지금 뭐 검사, 판사, 의사들 등등등 있고, 예,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오히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해야죠. 그렇죠? 잘못된 거 있으면 잘못됐다고 잘한 거 잘했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쭉쭉 빨아주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은 민주주의에서는 비토크라시가 가능하게 한 게 이 두 사람이에요. 지금 두 부류. 대중을 세뇌시키고 선동하는 사람들. 자, 그럼 질문합시다. 혹시 인국공 논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솔아, 이거 인국공 논란 알아? 예,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등 정규직화 논란. 알아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인천국제공항에 보안요원 등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보안요원 같은 사람들 2,000명을 정규직화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싫어하는 그 당에서 엄청나게 반대했고요. 예, 청년들도 반대 많이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청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응. 오케이, 한솔이 어때? 자격지심? 자, 이게 어제자 조사예요. 어제자. 제가 받은 데이터입니다. 예. 정규직 전화에 대해서 일반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보십시오. 54.3%가 반대합니다. 불공정하다. 아까 훈이가 얘기했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고의 그 공사예요.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죽도록 스펙 A급 다 맞아야 간신히 갈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알바하다가
저기서 갑자기 확 정규직된다. 말이 되냐 그게? 불공정하다. 거의 취준생. 예. 예, 그래도 지금 상태가 괜찮은 편이신데요. 저는 솔직히 이 데이터 보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좀 심각해진 병신이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불쌍했어요. 글을 못 읽는구나. 되게 불쌍했어요. 자, 일단 아무런 의견 없이 팩트만 나열한 기사예요. 2,000명. 예, 공항 소방대 200명, 야생 동물 통제 30명, 보안공색 1,900명. 요렇게 정규직 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거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이거 보면요. 언론에서 불공정하다, 야, 나 알바하다가 연봉 5천짜리 돼서 소리 질러, 막 이런 카톡도 돌았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매점에서 일하다가 난 정규직 됐어, 막 그런 가짜뉴스가 돌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발바됐어요. 근데 어떤 기사 하나 갖고 온 거예요, 제가. 그 기사 요약하면요. 보안요원은 알바 아니에요. 자회사 정규직이에요. 이해되시죠? 자회사의 정규직이에요, 보안요원도. 그리고 2개월간 합숙교육을 받아야 돼요, 보안교육을. 그리고 국토부 자격검정을 통과해야 보안요원이 될 수 있어요. 보안요원이 누구냐면요, 우리 공항 가다 보면 검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검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네. 그리고 공채와 같은 처우를 받는다? 아니에요. 초봉이 5천이거든요, 여기. 인천국제공항 신입 공채 초봉이 5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현재 급여를 동결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자회사 정규직이니까 지금 받는 돈이 지금 한 연봉 3,800 받는데요. 근데 공항에서 이 사람들 임금과 함께 자회사에 수수료 주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수수료, 하청 수수료는 사원들 복지시설 만드는 걸로 쓰기로 했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연봉 5천이 아니에요. 즉 일반 공채 정규직하고 이 보안요원 정규직하고는 다른 직군으로 해서 각각의 연봉 체계를 만들었어요. 즉 이런 팩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언론도 보도 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보니까 청년들도 저희 인국공 한 적 없잖아요. 인문학 강의에. 한국 한 적 없는데도 대충 다 알잖아요. 예. 그리고 1902명을 한꺼번에 고용하냐? 아니에요. 오늘 5월 지금 9월부터 순차적으로. 네가 지금 너무 얘기 잘했는데 인천국제공항이요. 전체적으로 한 13,000명 있어요. 근무하는 사람이. 근데 그중에 정규직이 1,000몇 명밖에 안 돼요. 다 비정규직이었어요. 정규직이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직고용하면서 정규직이 3,000으로 늘은 거예요. 즉 간단하게 이 보안요원들이 퇴사하거나 보안요원들이 뭐 아파서 못하거나 어떻게 그만두면 정규직 자리가 늘어난 거죠. 즉 청년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현재 취준생들은 피해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취준생들에게는 자리가 늘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오히려 좋아할 일이에요. 뺏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요. 청년들이 당한 거예요. 좋게 얘기하면 청년들이 언론의 선동에 당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무식한 놈들이 뭣도 모르고 떠든 거고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죠. 왜냐? 여러분, 늑대가 나타났어요. 한 번, 두 번 속은 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세 번째부터 속으면요, 속은 놈도 바보예요. 속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세 번 이상, 네 번 되면 속은 놈도 호구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니요. 지금도 결국 이야기 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되고 있어요. 좀 더 얘기할게요. 이게 어디냐? 제가 좋아하는 언론사예요. 민족 정론지 BBC 코리아.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팩트를 잘 안 짚어준다고요. 그냥 야 5천 됐다, 누군 좋겠다, 그리고 욕만 하고 있고 불공정해, 그리고 한 소리 말대로 그런 카톡만 보고 에이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건지 모르면서. 그러니까 맞아. 내 월급 깎이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내 자식뻘에게는 늘어난 거잖아요. 20, 30년 후에는. 그렇죠? 근데 BBC 코리아만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뤄요. 우리나라 언론 다루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좀 많이 지나간 다음에 미디어 오늘이라는 미디어 비평단체에서 이렇게 해요. 언론도 이런 사실을 모르진 않았다. 예, 전화 한 번만 해보면 다 파악할 수 있는 거를 언론이 그러지 않았어요. 즉 인천국제공항 정규직된 사람들이 연봉 3,800 받거든요. 원래도 그렇게 받고 지금도 그렇게 받아요. 연봉이 5,000으로 오르지 않았다고요. 그 사실을 기자들이 몰랐으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는데 기자가 확인 안 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취준생들의 분노를 전하거나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는 데 연임이 없었다. 분노를 자극하는 정보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 알바하다 5천 소리 질러 기사랬고 적자의 인국공 공항 기사 추진 기사. 예, 요거는 최근에 난 기사예요. 이제 광풍이 한번 확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요. 먼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비토크라시 내용적 비토를 막을 수 있는 건 여론밖에 없거든요. 근데 언론들이 이렇게 여론을 조작한다고요. 당연히 언론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이쯤 되면 언론이나 이런 걸 믿는 사람은 나쁜 놈들, 병신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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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언론도 그러라고 소스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걸 언론을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론은 이렇게 하면 언론의 사명이 공정보도거든요. 아, 그렇죠. 그 얘기 좀 더 할게요 이제. 좋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방재학회 논문집이에요. 저는요 이런 사건 벌어지면 언론을 믿지 않아요. 한소리 말대로 다 자기 입장에서 쓰거든요. 언론들이. 언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BBC 코리아를 봐요. 왜? 우리나라랑 크게 이득 볼 거 손해 볼 거 없으니까. 이익관계가 없으니까. 아까 먼저 BBC 코리아 정확하게 다뤘죠? 그리고 또 논문을 찾습니다. 논문. 한국 방재학회 논문집이에요. 공항 보안 고용 안정성과 등등 효율성 강화 연구. 이게 언제냐면요. 2019년 2월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 벌써 작년에. 결론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보안검색 요원들이 인식하는 고용 안정성은 당연히 이걸 고용이 안정되면 당연히 일 열심히 하고 공항 서비스가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야. 예, 이 당연한 얘기를 논문으로 검증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한서대 항공융합부 공항 교수하고 교통대 교수들이 그리고 이거를 2번 했어요. 이건 또 최근 올 4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2월 달 말부터 우리 코로나 터졌죠. 그렇죠? 근데 코로나 터졌는데 우리나라 공항에서 코로나 감염 건수 기억나십니까? 제로예요. 공항 직원이 밖에서 그러니까 집에 퇴근해서 놀러 갔다 걸린 건 있어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검사했어요. 코로나다, 격리 뭐 이러면서 걸린 거 있죠. 하나도 없어요. 이 보안요원들이 다 했거든요. 그거 조사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항공모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 등의 증대를 위해 보안검사들이 공통이 했다 이런 식으로. 즉 우리나라 공항 보안 요원들이 세계 최고급이고 그들이 평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규직 재난되는 걸 알고 재난관리도 아주 잘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논문을 보면 공항 검색 요원들, 보안 요원들 정규직 전환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정책으로 판단해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공항이 안전해지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공항을 통한 유입이 없었던 것도 그들의 역할이니까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한소리가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도는 거 보고 흥분한다고. 그게 병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페이스북의 뿌리라고 언론들이 떡밥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런 가짜뉴스나 선동뉴스 있죠. 처벌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아주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아까 독일은 벌써 이거를 거의 100년 전에 인식하고 있었죠. 그래서 독일에서는요. 가짜뉴스 처벌법이 있어요. 벌금이 최고 660억. 660억이에요. 최고 벌금이. 근데 이게 무서운 게요. 예를 들어서 뭐 한소리 친구 누군가가 페북에다가 가짜뉴스를 올렸어요. 그러면 한소리 친구가 무는 게 아니에요. 페북이 무는 거예요. 개인 말고. 개인은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개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건 그 매체에 있는 거예요. 매체에. 다시 한번요. 어떤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냈어요. 그 기자가 벌 받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660억을 물리는 거예요. 그 회사 어떻게 될까요? 가짜뉴스 한 건만 제대로 걸리면 회사가 폐업당합니다. 660억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언론 용어로요. 데스킹이라고 해요. 데스크 아시죠? 데스크가 뭐냐면 언론에서 무슨 국장, 높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국장. 그런 사람들이 기자들이 기사를 써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팩트체크를 하는 거예요. 과장이나 부장급들이.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걸 데스킹이라 그래요. 즉 데스킹, 게이트키퍼에게 600억, 최대 600억까지 과징금을 물려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는 그 장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비토크라시가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돼! 어떤 건인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 무조건 안 되고 막 의사들이 배째라 그래요. 우리나라 기자들 뭐라 그랬습니까? 의정 갈등 증폭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의정 대치 심화 이렇게 보도해요. 잘못하면 이거 크게 벌받을 수 있거든요. 독일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불법 진료 거부를 한 거고 그리고 이래 이런 걸 얘기 안 해주잖아요. 이제 결론입니다. 저는 이 인국공이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글을 읽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구나. 판단력이 너무 부족하구나. 너무 공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쪄들어 있구나. 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공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선진국은요. 공정이 아니에요. 공정이 뭔지 아십니까? 한솔이하고 애정쌤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딱 어디 보고 있어요. 근데 밑에 발받침을 받쳐주려고 그래요. 공정한 거는요. 똑같이 발받침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형평은요. 키 작은 애정쌤에게 더 높이 해주는 거예요. 복지국가, 선진국가, 더 좋은 국가일수록 공정이 아니에요. 형평이에요. 이해되시죠? 형평. 근데 언론들이 그런 걸 짚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비토크라시를 더욱더 강조하게 해줍니다. 그게 언론의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속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속는 놈도 바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